땅값 불패 때문에 그런지 신도시 개발하면서 토지 매수항을 현금이 아닌 땅으로 주세요. 이거를 대토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대토를 요구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대토를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11% 정도가 돼서요. 5년 전보다 약 3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요지의 땅 같은 경우에가 대토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판교 이밸리 같은 경우 20%가 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성남 복정지구 뭐 같은 것들이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현금을 받을 때하고 대토를 받을 때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돈을 받고 나면 돈 받고 세금 내고 이렇게 쓰고 끝이잖아요. 네. 예, 이 부지 조성할 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돈 받고 나오니까 저기 대토 내가 원래 땅이었는데 내 땅이었는데 저기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 가격은 막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자면 판교 같은 경우는 집값도 아파트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씨 저 안에 땅을 갖고 있었으면 저 안에 내가 건물을 갖고 있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돈 받고 나간 거보다 그 안에 부가가치가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땅 주변에 네. 부가가치가 훨씬 큰 어떤 재산을 갖고 있었을 텐데 돈 갖고 뭘 사야 되잖아. 내가 돈 갖고 가서 예를 들어서 어디 지방에 뭘 샀는데 차라리 거기에 갖고 있었으면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 있으니까 아 이거 좀 아니가 또 돈 받으면 쓰잖아요. 네, 세금도 많이 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대토를 해달라. 근데 이제 대토도 보통 이주차 택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이제 사람 주택지 이런 거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 한 채 짓고 그러면 뭐 이주차 택지도 결국 나중에 사고 팔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례는 보니까 이 대토 자체를 아예 이 지주들끼리 모여가지고 뭉쳐서 대토를 그런 짜금짜금한 토지로 주지 말고 아예 우리가 아파트 시행할 수 있는 땅을 내놔 또는 오피스텔 시행할 수 있는 땅을 뭉쳐서 공동 해달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 소유자들이 시행사를 정해 디벨로퍼한테 우리 이 대토 이만큼 땅 몇천 평 모아놨으니까 여기 와서 지어줄 사람 이렇게 해서 갖고 와가지고 만약에 무슨 건설 무슨 시행사가 와서 우리가 해서 땅은 이 대토하신 당신들이 내시고 우리가 이제 집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해서 팔아서 그럼 개발 이익이 이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개발 이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대토는 그냥 보상에 대한 거 받고 나가는 거라고 하면 하나 더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이 택지지구 네. 안에 개발 이익까지도 추가적으로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니즈들이 생겼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뭐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점차 커져 나가니까 이제 LH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모델도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하러 다른 디벨로퍼 쓰세요. 저희 LH가 할게요. 그래서 개발 리츠처럼 이런 형태로 대토하실 분들 모이시면 저희가 LH가 해가지고 수익으로 해서 돌려드릴게요. 뭐 이제 이런 형태까지도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고향 장흥지구 같은 경우 장항지구에서 아마 이제 그런 형태로 처음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대토라는 게 결국은 가격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기존에 갖고 있는 땅은 얼마로 쳐줄 거고 그만큼 다시 받게 되는 땅은 또 얼마에 가져올 건지 결국은 양쪽 다 감정 평가를 통해서 진행되는 건데 일단 부동산 가격이 고물주 가격인 상황에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과연 대토가 더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더 요거는 손해를 좀 줄이고 싶은 사람들의 뭐 그건 그분들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셨을 테니까. 뭐. 그리고 이 시행 방식이 처음은 아니에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송도 개발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뭐죠? 그 토지 보상해줬던 것들 그런 것들 또는 뭐죠? 그 흔히들 얘기하는 그 업 생활권 뭐 어떤 그런 거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 전부 다 상업지역 땅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업지역 땅을 해주니까 이제 시행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공동사업해서 지금 뭐 다들 이렇게 오피스텔도 지어지고 중심 상가도 지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향유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 그때는 사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이 사람들 생계가 끊기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델 쪽으로 하려면 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일반적인 택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 땅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LH하고 SH는 뭐 그렇게 LH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선한 목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 있을까? 뭐 또 모르죠. 네. 뭐. 흐름 자체가 아무튼 네. 이렇게 토지 보상 쪽으로 현금 보상보다는 이제 대토를 통해서 그 해당 지역 안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땅으로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 예. 그래도 참 다행인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집단 대응 또는 집단 행동, 뭐 집단 이익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 자체는 개인이 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쪼록 현금 대신 대토로, 그래서 땅으로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참고하시고요. 가끔 토지 보상 나오면 토지 보상금으로 투자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내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토지 보상으로 대토를 받게 되면 이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재건축을 하면 이익을 남기려고 재건축을 하는 건데, 재건축을 했는데 집도 날리고 빚도 남았다라는 소식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증액되고 조합의 차입금이 증가를 하는 데다가 20%대의 이연지자까지 물게 되면서 지금 피해가 막심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쩌다가 재건축이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사실 앞으로도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기사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2003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연립주택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죠.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하면 레미안 와서 우리 재건축 해주세요 하면 와서 해줄까요? 네.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도 소규모고 규모 사이즈 안 나온 데들은 이런 데들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제 지역 기반의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 짓는 이런 건설 회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보통 짓는데, 이제 이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조합장도 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자금 문제라든가 이게 뭐 이건 지금 당사자들 간에 지금 분쟁이 있고 뭐 소송 등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 사업하는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공사비도 많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늘어난 공사비를 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돈을 제대로 지급을 못하니까 건설회사가 돈 왜 안 줘요 했더니 그러면 돈을 우리가 못 주니까 조합에서 이자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지연 이자를 드릴게요. 근데 그 지연 이자가 20%대야. 뭐 20%에서 24% 됐다 그래요. 그러면 엄청나. 1억이면 1년에 2천만 원이고 10억이면 1년에 2억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당시 이게 뭐 70억인가 80억인가 아무튼 그러면 이게 몇 년 쌓이게 되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조합원들은 그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건설회사에 줘야 될 돈이 그렇게 늘어나는 걸 잘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맨날 돈 내는 게 아니라 조합장이 알아서 일을 하고 있겠거니 나는 그냥 뒤에 이렇게 있어요.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건설회사가 너 왜 돈 안 내나? 돈 내야 소송을 했는데 조합은 돈을 얼마 주세요. 뭐 전체 금액은 아니겠지만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한에 따라서 우리 돈 없는데 그랬더니 없어도 나는 받아야겠어요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집을 경매에 넣어가지고 예, 경매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집을 받은 사람도 건설회사에 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이해관계인이 통으로 그걸 다 받았고 그래서 또 그걸 제값으로 비싸게 받은 게 아니라 가격이 이만큼 내려갔을 때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사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경매 넘어갔으니까 집 날라가고 이제 그래서
살고 있었는데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냥 월세로라도 살게 해주세요. 또는 이제 쫓겨나서 이런 지금 그런 분쟁들이 되게 심각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부적인 사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기 조심스럽고 나중에 이제 법원을 통해서 뭐 말 그대로 이 기사에서 보면 조합장이 배임을 했다 조합원들한테 이런 사항 자체 이런 중요한 사항 높은 지연 배상 이자를 물게끔 하는 내용들을 뭐 그냥 처리를 했다 이거 짜고 그런 거 아니냐 배임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지적 이런 그 주장도 있고 그런데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 알아서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들 자체가 이제 앞으로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추구하는 사업 방식이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훨씬 취약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정말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놓쳤다가는 실기했다가는 완전히 망가지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감시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 새 제도화에서 추진된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에 있어서 이런 사건 사고가 나오지 않게끔 자금 지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그러면. 네. 근데 사실 조금 그 이 시절보다 낮기는 해요. 뭐가 낮냐면 이때는 이제 자금 정비 사업이든 뭐든 돈을 끌어오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가능하면 이제 뭐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할 수 있게끔 좀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런 저리의 대출을 갖고 와서 사용한다고 하면 조금 낫기는 할 텐데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결국 조합이 그렇죠. 방만하게 사업하지 그렇죠. 않고 돈을 아껴 쓸 수 있게끔 좋은 파트너를 찾아서 예. 결국 항상 모든 이런 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은 헛돈 안 쓰게끔 압박하고 돈 쓰는 주체들 너 이 돈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왜 그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야 돼요. 이거 놓쳤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다가 망가진 사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재개발 사업에서도 있잖아요. 추가 부담금 두들겨 맞고 하는 사례들. 일단 뭐 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조합의 전문성 그리고 사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 이 두 가지가 담보될 수 있게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 사업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더 자주 많이 쉽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방식이고 현재 그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흘러다니고 있는지를 직접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안타깝고요. 강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참 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 재건축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조합장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얘기를 잘 맞추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뭐 감시하는 주체들이 잘 모르지. 많음에도 당사자들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이게 사공이 적으니까 잘 모르고 그러면서 또 실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교육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후회하지 않게끔. 제가 하나하나 뭘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지 한번 안내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